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미 백악관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을 고려 중이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무산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북한이 날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북미 회담이 여전히 열릴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We haven't been notified at all. We'll have to see. We haven't seen anything. We haven't heard anything. We will see what happens. We know that we've been prepared that these could be tough negotiations. The president is ready if the meeting takes place. And if it doesn't, we'll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that's been ongoing.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글쎄 이제 백악관에서 저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 빼고는 트위터를 통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글쎄요, 이제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을 깨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모종의 사태, 물론 이게 고위급 회담 무산 예. 연기와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큰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 입장도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폼페이오 라인과 볼턴 라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볼턴 라인은 사실은 볼턴은 협상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기존의 협상을 깨는데 주력해온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동안에 보면. 즉 볼턴의 경우는 원리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예. 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같은 경우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닥은 협상으로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디테일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볼턴의 강경 발언들 또 협상을 어렵게 하는 조건의 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협상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 같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기본적인 협상의 틀은 유지하겠다. 따라서 이제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북미 협상을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겠죠. 예. 북한이 그동안 그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다, 트럼프식 모델이다라고 한 발 조금 물러선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요. 네. 트럼프식 모델의 실체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얘기한 것은 바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방법론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방법론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이 계속해서 리비아식 방법을 얘기하니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계관 외무성 제1부부장의 개인 명의의 그런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을 깨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가지만 예.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리비아식 그런 해법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실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이 협상에 대한 어떤 의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네. 예. 어쨌든 그동안 볼턴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제 이제 개인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리비아식 해법의 모델로 같이 북한 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도 리비아식 모델을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2번 방북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밝았거든요. 예. 거기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CVID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보상 보장을 하겠다는 볼턴식의 해법은 북한이 안 받아들일 거고 예.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한 보상 보장은 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식 모델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일괄 특혜를 하고 예. 단계로 몇 가지 단계로 나눈 다음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몇 가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CVID 이전이라도 보상 보장을 시작하는 아마 이런 절충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 2차례 방북 이후에 미국 일각에서는 이제 볼턴을 중심으로 매파 중심으로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확산돼 오는 여기에 뭐 일본도 뒤에 배후 있고요. 예, WMD까지 확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아마 근본적인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김계관이라고 하는 개인 필명으로 김계관은 사실 제1부부장은 최근에 활동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과 그동안 협상하면서 강대강의 라인을 유지해왔던 게 김계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계관 개인 명의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미국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일종 미국 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일단 잠재우기 위한 그런 견제구라고 봐야 되는 그러면서 겁니까? 이제 기존에 폼페이오 장관의 2차례 방북을 통해서 기존에 합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입장을 재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5월 9일 날 예.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 나온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에 만족한 합의를 했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다 묶으면 이게 이제 굳이 우리가 트럼프 모델이라고 나중에 명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종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조건이 소위 말해서 군사적 위협, 적대시 정책의 이제 폐기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보상에 대한 그 네. 비핵화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를 좀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에서 볼턴이 뭐 엉뚱한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왔을 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또 만족한 합의를 했는데 예. 왜 볼턴이 계속해서 여기 의제를 확대해 나가고 리비아식으로 하고 CVID만 계속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데 대한 불만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선 모습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김계관 부상이 나선 것이 좀 낯설다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근까지 지금 북미 협상을 주도하는 라인은 그러니까 맨 위에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수영이 있고, 예.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이제 부상이죠. 부상 있죠. 부상이고 최선희가 사실은 실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계관이 하는 일을 최근에는 최선희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계관은 지금 고령 뭐 그렇게 고령은 아닙니다. 75세 정도 되는데, 예. 근데 건강 이상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얼굴을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김계관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김계관은 사실은 지금까지 육자회담의 전반을 관리했고. 예. 볼턴의 카운터파트로서, 그러니까 북한 내 강경파죠. 그러니까 예, 북한의 예. 볼턴 같은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볼턴과 대응하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고, 그러나 최근에는 그 실권은 제가 보기에는 최선희 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네. 최선희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김정은, 그러니까 국장 때부터 예. 북아메리카 국장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직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 상당한 신뢰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예.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그 북한의 북핵 협상 외교 안보 라인에서 실세죠.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김계관이라고 하는 과거 인물이 튀어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강경한 인물을 내세우고 개인 자격으로 내세워서 북한의 입장은 전달을 하되, 그러나 큰 흐름에서 진위는
자신들도 협상은 가져가겠다라는 예. 어떤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존 볼턴을 향해서 일단 견제구를 던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y called me a bloodsucker. They said I was a very ugly fellow. So I kind of get used to it.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really is a sign that they're not taking our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seriousl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me to a successful meeting, but we're not going to back away from the objective of that meeting, which i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네. 자, 회담의 목적은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흡혈귀라는 표현을 낸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볼턴과는 좀 악연이 좀 많이 있죠. 북한과 볼턴이라기보다는 김계관이가 볼턴을 너무 잘 알고요. 네. 또 볼턴은 김계관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볼턴의 지금 안보보좌관이 2000년대 초 아들 부시 대통령 행정부 때죠. 예. 그때 국무부에서 군축 담당 차관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차관을 한 3, 4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대사로 가서 이제 임기가 끝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보면 육자회담 그게 2003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북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불량 북한이 뭐니 하면서 계속 얘기해 왔던 사람이 이게 이제 지금 볼턴 보좌관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김계관이는 그때 육자회담 이제 북한의 수석 대표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죠. 그래서 지금 호펠기라고 얘기한 건 옛날에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계관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옛날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 비판하는 거 나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좀 전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육자 대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적 대사도 대사였죠. 했던 예. 사람이죠. 예. 그 사람 얘기 잠시 나왔는데 그 사람도 사실상 이 김계관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자 회담을 이걸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에 대한 선수냐 하면 이게 이제 잘게 자르는 그러니까 잘게 잘라서 의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하는 데 대한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 차관보 같은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김계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이 행동들을 봐서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제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김계관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실세들은 예를 들어서 이수용이고 뭐 이용호고 뭐 최선이고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미북 회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북 회담으로 들어가면 예. 비핵화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93년도 제1차 북한 핵위기가 일어나서 제네바 미북 간에 회담할 때부터 이 사람은 차석 대사로 참석했죠. 육자회담 대표로 참석했죠. 25년 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걸 썩힐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북미 회담에 들어서면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수용, 이용호 그리고 최선희와 함께 이 사람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존 볼턴 보좌관도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는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판도 깨지 않아야 하고요.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좀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헉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모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 네. CVID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근데 볼턴은 보좌관은 CVID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직계 라인, 그러니까 트럼프, 폼페이오, 샌더스 이쪽은 협상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볼턴 쪽 라인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고요. 네.
볼턴은 완전한 교과서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턴의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의 행동은 그동안에 그 네오컨의 매파의 핵심으로서 볼턴의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정권의 어떤 정략적 판단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턴의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정권의 전체로 묶어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대로 하면은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하고 예.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예. 폐쇄 방식을 결정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폐쇄하고 그 위에 또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근데 북한이 지금 23일부터 5일까지 3일 만에 후다닥 하겠다는 거고, 문제는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미국이. 물론 이제 추후에 검증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차원은 안 가지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핵화의 주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모여질 거고, 예. 그러면 완전한 큰 틀에서 비핵화는 합의하지만 단계는 아마 일종의 건너뛰는 거죠. 1, 2, 예. 3, 4, 5가 아니라 뭐 1, 3, 5, 7, 9 이런 식으로 주요 거점별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충분히 있고요. 우리 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폼페이오 방북 때 그 틀에 합의를 한 것 같고, 예. 그게 지금 말하는 트럼프 모델이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 박사님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미국은 CVID는 그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네. 폼페오 국무부 장관도 지속해서 PVID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CVID는 PVID도 뭐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예. 한다면 네.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낼 때도 북한에 가서 얘기하실 때 적어도 CVID 문제가 좀 협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체제 보장이나 군사적 위협의 문제 또는 단계적인 뭐 어떤 그 단계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서 보장하는 문제, 그 부분은 저는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예. CVID를 만일 협상을 했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건 한국 안보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좀 지켜볼 예. 그 필요는 부분은 있다고 조금 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네. 예.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이 CVID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명분이나 신뢰에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임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CVID를 추구하되, 그러나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는 주요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하는 방안일 거라는 거죠. 완전한 최종적인 그렇죠. 목표까지 달성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내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CVID는 만약에 주요 거점만 비핵화한다고 그러면은 예.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에 시간을 두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 또 볼턴 보좌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갈렸습니다. 네. 자, 어제 예정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든 것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이것과 함께 또 태영호 공사의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자, 북한이 콕 집어서 비난한 인물인데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 쪽과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심기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소년을 비방 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 외부 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의심되는 것을 두져서 핵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또 완전한 CV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싶습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이번 주 국회, 월요일이었죠. 국회에서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북한의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했다시피 북한에서는 뭐 인간 쓰레기라고 이제 지목한 게 이제 태영호 공사인데요. 태영호 공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뭐 북한으로서는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태영호 공사가 원인이다. 혹은 지금 맥스선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공군훈련이 원인이다. 이러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수락을 한
시점 이전에 다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처음부터 사실은 고위급 이 상황에서 무슨 고위급 회담을 여느냐라고 비난을 했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그래놓고 15시간 만에 심야에 통보를 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뭐 제안하는 뭐 지적하는 요인들도 이유는 있지만 그 15시간 안에 북한 내부에 모종의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거 지금 그렇죠. 명목적으로 좀 내세우는 거 외에 다른 일이 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그럼 처음부터 고위급 회담을 열질 그렇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내부의 어떤 모종의 반발이라든지 현 국면에 대한 예. 이 상황에서 그 한미가 전혀 예. 양보를 안 한다든지 특히 군부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스피디하게 온 것에 대한 어떤 정세 판단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액면상으로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 북한에게 유리할 게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태영호 공사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판이 자꾸 커지면은 태영호 공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북한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 말고 북한 내부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예. 일종의 속도 조절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관련해서 오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NSC 상임위원회는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상임위 위원들은 북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 정신 아래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한국과 미국 간 또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또 6.15 공동행사 준비 등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진행한 NSC 상임위원회 열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속보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그 이유를 맥선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영호 공사의 이제 대북 비난 발언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후 관계를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맥선더 훈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태영호 공사의 출판 기념회 기자 간담회는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북한이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여서 16일 날 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보면은 이게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게 좀 다른 이유가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의 의견 조율 뭐 그게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북한이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사실상 그 회담을 연기하자고 처음부터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그래놓고 15시간 만에 심야에 했다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대가 낮 시간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회담을 연기하자고 하면 이 극적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심야에 발표를 해서 무기한 연기하겠다면 이게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경고인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묘한 시간대를 택하고 일부러 이런 절차를 밟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면 지금 이제 태영호 공사가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보고 싶은 곳만 자기가 지정한 곳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 CBID는 뭐 꿈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이다라고 했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비판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한 곳 말고 니들이 지정한 곳도 내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폐쇄하고 폐기하고 하는 검증과 사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정하는 곳, 정하는 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과 국제사찰단이 정하는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비판한 것은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그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남북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회의에서 나온 입장인데 지금 남과 북이 한라인, 정상 간의 한라인 정화 통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라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 예.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명예의 대변인 담화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발 빼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는 통화가 가능하겠지만 예. 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한 간의 협의를 위해서 통화는 가능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기는 양측 다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를 하기엔 적절한 시점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북한은 그동안 상당히 파격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부터 시작해서 폐쇄 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제안까지 그다음에 우리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착착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소집할 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장관 2차례 방북 이후 낙관적인 분위기나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구조적인 걸림돌은 지금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물줄기는 흘러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이지. 예. 따라서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얘기도 보면 상당히 수위를 조절하는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뭐 상황 국면 관리 이 정도 상황으로 좀 볼 예. 필요가 있겠죠. 뭐 지금 어쨌든 뭐 주목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제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뭐 조금 전에 저희가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어쨌든 이 과정이 지금 이것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한미 간에 또 남북 간에도 이제 의견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결국 북한은 우리를 이용을 해서 미국 측의 좀 입장 조율을 좀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고위급 회담 취소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의 그 담화가 나오긴 했지만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으니 북한을 대신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살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성동격서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을 때려서 예. 미국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을 충분히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한라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10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워낙 사랑하시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공시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10일 날이나 11일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하는 이 한라인이기 때문에 덕담 정도로 예.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 축하합니다. 뭐 판문점이 안 돼서 좀 섭섭하겠지만 뭐 그래도 아마 좋은 결과를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덕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지금 계속 미뤄왔단 말이죠. 미뤄오고 15일 날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16일 날 예,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15일 날 발표했을 때만 그렇죠. 하더라도 이거 그러면은 한라인하고는 한라인 전화 안 통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가겠나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요 벌써 네. 한 6일 예. 지나서 생각해 예. 보면 북한이 지속해서 이 볼턴 보좌관이요? 보좌관의 예.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예.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한라인 통화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20일 날 가시기 전에 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갑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덕담 수준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한번 두고 봐야죠. 뭐. 예. 네. 한번 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에 북미 간의 이상 교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